이 부분은 이제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에 나온 이제 레포트 내용이고요. 뭐 네. 사실 리포트 내용을 전체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기에는 좀 라이센싱 이슈가 있어서 네. 첫 화면만 이제 자른 거고요. 네. 첫 페이지 얘기는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화면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핵심 요구 기능과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핵심 요구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SD-WAN이 되려면 이거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 요구 기능이고, 부가 기능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엑스트라 기능들이 있으면 네. 더 좋다라는 이제 부가 기능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뭐 코어 기능은 뭐 특징이 뭐냐면 전용선은 그냥 여기서 여기로 트래픽을 보내라, 받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SD-WAN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사님께서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 기업 중요한 오피스 어플리케이션인지 네. ERP 어플리케이션인지 그냥 유튜브 그냥 뭐 시간 이제 소유하시려고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지를 이 장비가 인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코그니션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인지할 줄 알아야지만 그 트래픽만 중요한 전용선 SLA 99.9%가 지원되는 이 회선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유튜브들은 장애나도 괜찮은 DSL 뭐 이런 LTE 쪽으로 싼 쪽 회선으로 이제 돌려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적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쓰는 어떤 트래픽은 한정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쪽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그쪽으로 트래픽을 몰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트래픽은 그렇죠. 뭐 덜 중요한 그런 그렇죠, 트래픽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우팅이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능이 필요하고, 여기서 패스는 언더레이 패스입니다. 언더레이 경로 중에 전용선, MPLS 회선, DSL, LTE, 5G 이런 회선 중에 어느 경로로 이 트래픽을 실을까가 패스 실렉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SL이나 전용선 어디나 장애가 나면 여기서 인지를 해서 바로 다시 돌려줘요. 다른 쪽으로 복구해줍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코어 기능이라고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존의 언더레이에서는 저거를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거나 일일이 바로 장애 나거나 절제하거나 속도가 이제 장애 복구 시간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VPN, 그 다음에 방화벽, 기본 방화벽 기능이 이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DSL은 초고속 인터넷을 기업 네트워크에 붙이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냥 인터넷이 기업 네트워크에 꽂힌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위험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오픈 네트워크로 기업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완전히 그쵸?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데이터 트랜스포테이션 암호를 위한 VPN 기술은 필수. 그다음에 레이업 기본 방화벽은 필수가 요 위에 있는 상단 기능이고, 하단은 이제 폼 팩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형태죠. 하드웨어 박스 장비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가상 머신 형태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급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D-WAN 장비는 양쪽에 놓여야 됩니다. 지사가 조그만 규모 지사가 있고 10명밖에 없는 직원도 있고 5명 있는 직원, 뭐 100명 있는 직원, 규모가 있어요. 이 규모별로 성능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폼 팩터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또 요구사항이고, 클라우드에 구축할 경우를 위해서도 클라우드 간 SD-WAN 오버레이를 위한 가상 형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 규격에 이제 코어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의 경우는 약간 아시아 쪽은 특이한 게, 해외는 아무래도 이제 대륙 크기가 달라서 DSL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이 SD-WAN 장비가 한국에 들어오면 해외에서 잘 팔린다는 장비를 갖고 와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네요. 속도가 안 나요. 서울에서 부산 뚝뚝 떨어져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다 그쵸. 똑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거기서 이제 중형, 소형, 대형급 성능 장비가 있느냐도 이 가트너가 이제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포티넷 자랑이지만 포티넷은 소형, 중형, 대형급 다 있겠다.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한번 이제 경쟁이 좀 괜찮아진 거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아무래도 이제 해외 점포, 뭐 리테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까지 확대되는 지점 관리를 하려면 한 사람이 보기에는 힘듭니다. 관리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어디가 장애가 났는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회선이 어디가 서비스가 망가지진 않았는지, 이걸 보기 위한 컴퓨터에서 구성, 관리, 그다음에 가시성, 이런 이제 기능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얘기고요. 그다음에 옵셔널 얘기는 요거는 이제 단순 방화벽 말고 좀 이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IPS 이런 보안 기능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옵셔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순수 SD 웬만 하는 장비 솔루션들이 있어요. 네. 그런 솔루션들은 대부분 보안 기능은 따로 사세요라고 해요. 가이드가. 네. 저희는 SD-WAN 장비입니다. 네네. 이게 따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D-WAN이라는 게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안은 필수거든요. 안 썼다가는 큰일 나요. 네. 근데 보안 장비는 따로 사세요라는 이게 지금 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Secure SD-WAN이 그러니까 보안 장비하고 SD-WAN이 다 되는 복합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사시거나 이런 또 결정도 또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옵셔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그런 쪽에 더 치중된 얘기입니다. 부가 보안 기능, 부가 옵티마이제이션 기능, 뭐 클라우드 쪽 게이트웨이, 뭐 이런 기능, CASB나 CWPP나 이런 쪽 기능들이 또 연동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셔널 쪽에 들어가 있어요. 관리 포인트를 절감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게 합쳐진 장비를 도입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좋죠. 복합 장비가 좋기는 한데요. 또 복합 장비를 또 주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름 경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복합하면은 이제 책임 권한이 요 SD-WAN이 어떻게 보면 약간 네트워크 인프라 쪽 팀분들의 이제 약간 아레나리거든요. 근데 보안은 아시겠지만 보안팀의 아레나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해진다. 이거를 결합해서 한 장비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게 좋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면 팀이 이렇게 아레나리 통합되어 있거나 원부서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걸 선호하시고 근데 완전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 또 있으십니다. 이건 또 책임 소재 때문에 이건 너네 책임이야, 이건 우리 책임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분리하신 분들 계세요. 이건 좀 약간 엑스트라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 비교 뭐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그런 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가트너 그 리포트 안에 추후에 이제 SD-WAN 엣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각 4개의 캐테고리 중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좀 리포트에 넣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SD-WAN 벤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비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가트너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MPLS에서 점점 초고속 인터넷이 결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왜냐하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이 내용이 왜 있냐면 전용선, DSL 이런 미디어 언더레이 특징별로 SD-WAN 장비가 지원하는 밴드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SD-WAN은 이더넷 MPLS만 되고 DSL은 지원 안 하고 물론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초기니까 과거 십몇 년 전에는 이게 안 되는 밴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단순 라우터가 SD-WAN이 당연히 들어가는 복합 기능이 들어간 이제 SD-WAN을 갈 거라는 당연한 얘기고 SD-WAN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지사와 본사 간, 지사와 클라우드 간 이 연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과 보안입니다. 근데 세시라는 요즘 세시 용어도 나오죠. 세시는 뭐냐면 SDP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미터라고 하고 저희 같이 이제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경우, 클라우드에 접속할 경우에는 SD-WAN 적용을 안 받잖아요. SD-WAN 적용을 안 받는데 이 SD-WAN 적용을 받지 않는 저희 같은 이제 모바일 이런 직원들은 어디서 접속을 하든 보안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미터로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세시 얘기고 그 세시에 대한 SD-WAN과 결합이 돼야지만 완벽한 보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입니다. 여기 리포트에 써있지만 2024년까지는 뭐 60% 정도까지가 이제 SD-WAN으로 가고 더불어서 SD-WAN이 같이 모바일 직원들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의 보안 정책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안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놓는 거네요. 같이 그러니까 SD-WAN하고 SSC가 같이 결합이 되는 이런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지겠네요. 이미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엄청나게 지금 했는데. 그래서 포티넷의 경우에는 이제 세시도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포티셋이라고 해서 SD-WAN하고 지금 현재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꼭 필요하겠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트렌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관리 못 하잖아요. 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 하단 얘기는 전부 다 기존에 현재도 이제 사람이 중개해야지만 간섭을 해야지만 이제 이런 구성이 되는데 이게 보안도 마찬가지고 보안 정책을 어디는 주고 어느 지사는 주지 말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제 AI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이제 이제 트렌드 얘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퓨처 얘기입니다. 퓨처. 미래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뒷부분 사실 결론이라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화살표로 표시되네요. 위에서 두 번째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사실 MQ 리포트를 보실 때 이런 이미지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 구글 치면 다 나오죠. 맞아요. 다른 디테일한 건 안 나오지만 라이센스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포티넷이 네. 이제 리더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밑에 좀 나와 있죠. 네. VM웨어하고 네. 포티넷, 벌사, 시스코, 실버, 피크, 팔로, C6, 하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Y축은 익스큐션 능력입니다. 익스큐션 능력은 제품이 실제 있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제품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그 제품을 진짜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주고 있느냐 매출을 같이 봐요. 익스큐션 레이스는. 그다음에 X축이죠. X축은 비전.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퓨처 로드맵 플러스 네.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있고 로드맵도 제대로 제출이 되느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X축, Y축으로 봐요. 거기서 봐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티넷 경우에는 하이 랭킹에서 네. 네.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성능도 인정받았고 또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뒷부분에 이제 뭐 판매 매출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티넷이 뭐 갑자기 2022년 갑자기 뭐 이렇게 리더 그룹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2018년부터 이제 변화 추세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좀 관전 포인트 이제 보시는 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몇 년 전에 탑이었다고 해서 시장에 많이 광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5년 전에 우리가 넘버원이었다. 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그렇죠. 제품이 좋아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2017년 기준 그렇죠.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더였어. 우리 리더였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아예 없고 왜 내려갔냐 이거죠. 왜 내려갔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뭐 비즈니스로 봐주시지 마시고 이제 여기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까 계속 개선되는 벤더와 뭐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떨어지는 벤더와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지 그렇죠. 상승세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깨알 같은 포틴의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트너에서 도대체 왜 조금 이제 약간 부가 설명입니다. 왜 포티넷이 이렇게 리더에 계속 쭉쭉쭉 상승하고 있느냐를 좀 세 개로 나눴고요. 이건 가트너 리포트 내용입니다. 포티넷 저희가 따로 정리한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싱글 플랫폼입니다. 싱글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단일 장비 솔루션이라는 얘기예요. 단일 장비 솔루션에서 SD-WAN과 보안 기술이 컴프레hen시브하다. 오, 좋다. 굉장히 좋겠다. 그다음에 요 뒤에 잠깐 부가 설명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켓 프리젠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죠. 나쁜 장비는 안 팔리겠죠, 당연히.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인프루도 마켓 프리젠스,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이 향상되고 있고, 세 번째는 벤더 자체가 매출이나 이런 들어오는 비용 중에 지속적으로 개발 투자를 엄청 하더라. SD-WAN 쪽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강점을 인정받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싱글 플랫폼에서 SD-WAN과 보안 기술 통합이 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하면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이제 다시 매직 쿼드런트지만 오른쪽은 원 엣지 부분, 오늘 지금 말씀드린 SD-WAN 부분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고 왼쪽은 파이어볼, 왼쪽은 네트워크 방화벽 부분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입니다. 결국 포트넷은 항상 리더예요, 양쪽 다. 그러네요. 여기 왼쪽에도 지금 그렇죠. 위에 리더죠. 근데 SD-WAN 아까도 말씀했지만 싱글 장비의 SD-WAN 기술과 보안 기술이 싱글 플랫폼 OS 하나이기 때문에 장비 하나를 포트넷 걸 구현하신다면 양쪽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동일 비용 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퓨어 SD-WAN 플레이어즈 중에는 보안 장비는 따로 사세요라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기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없으니까 보안 솔루션이 없으니까 팔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일단 SD-WAN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팔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보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트넷은 워낙 보안부터 시작한 벤더고 SD-WAN을 결합하면서 같이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싱글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양쪽 된다라는 거를 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SD-WAN 여정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사실 포트넷은 개발은 시작했고요. 다른 SD-WAN 전용 벤더는 약 10년 더 됐습니다. 저희보다 더 역사는 많지만 저희는 이제 급성장하는 거고. 후발주자인데. 그렇죠. 후발주자인데 좀 기반 기술들이 사실 SD-WAN하고 중복 기능들이에요.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던 보안 기능들이 SD-WAN에서 이제 쓰는 기능들하고 한 교집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개발하기가 쉬운 거죠. 완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CQ SD-WAN부터 시작해서 SD-WAN 전용 ASIC, 주문형 반도체 통해서 가격을 이게 다운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CPU, 인텔 또는 특정 벤더의 CPU 가지고 개발을 하면 솔루션이 비싸요.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체 포트넷은 보안도 그렇지만 이 SD-WAN도 주문형 자체 하드웨어 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뚝 그래서 경쟁력이 거기서 이제 또 확보가 되는 거죠. 그 장비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부품을 딴 데서 사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는 자체 개발입니다. 만드니까 직접. 자체 설계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고유의 기능, 성능, 그다음에 좀 더 빠른 개발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SD 브랜치, SD 웬을 하다 보면 이제 지사 사무소 보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지사에 인터넷을 연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사 보안이 뻥 뚫린 거잖아요. 네. 홀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D-WAN 하면서 어떻게 그 안쪽 브랜치 오피스까지 보안을 할 수 있느냐 해서 SD 브랜치라는 얘기가 같은 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SD-WAN이 필요하지만 SD-WAN 하다 보니까 지사 보안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진다라고 이제 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 보고 한 줄 코멘트가 있어요. SD 네, 브랜치도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온램프 이거는 아무래도 SD-WAN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쪽으로 네. 바로 돌려주는 기술이 이제 클라우드 온램프라고 합니다. 대부분 트렌드 용어로. 대부분 솔루션들이 기존의 망간 라우팅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바로 클라우드로 다이렉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이제 이걸 필요하려면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또 인지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쓰시는 트래픽 중에 AWS로 가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게 클라우드 온램프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은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시스템이 좀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으로 네, 구성, 관리, 장애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네.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실 저 SD-WAN 전용 경쟁사에서는 포트넷을 사실 많이 공격하던 포인트였어요. 포트넷은 이게 없지 않았냐?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없지 않았냐? 이걸 많이 공격을 당했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출시하면서 저희가 같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해외 SD-WAN 저희 솔루션을 이제 미국 전역에 펼친 이제 고객분들도 이 정도 오케스트레이션은 비슷하더라. 뭐 이런 피드백들을 좀 받고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약점도 이제 많이 없어지는 상태죠. 네. 그다음에 패스트 그로잉 가장 매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출 부분에서 가장 빠른 SD-WAN 벤더다. 네. 그다음에 셀플링은 이제 기본 SD-WAN 과거 5년 전 기술보다 점점 SD-WAN을 쓰시면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복합되면서 장애가 나는 걸 빨리 감지해서 빨리 힐링 치료해주는 이제 그런 힐링이라는 게 사실 언더레이 오버레이 그 결합을 빨리빨리 해서 장애 나는 포인트를 빨리빨리 서비스 가용성 높여라라는 이제 기술들이 몇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요거는 경쟁사도 비슷합니다. 요즘 이제 대동소이하게 네. 셀프 힐링들 기술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여정으로 이제 현재 2020년에 MQ 리더로 이제 선정된 이런 여정으로 좀 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인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솔루션 그쵸.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버리는 거네요. 퇴근하셨을 때 생각을 하셔야죠. 퇴근하셨는데 알람 안 오는구나. 그렇죠. 미국에서 갑자기 장애 나는데 전화하는 게 아니고 셀프 힐링. 야, 그럼 마음 놓고 퇴근해도 되겠네요. 물론 휴대폰으로 메시지는 옵니다. 장애가 장애가 났는데 네, 내가 복구했습니다. 고쳤어. 그런 메시지는 옵니다. 그런 건 받으면 뿌듯하겠는데요. 네. 이거 돈 쓴 보람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마일스톤으로 쭉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점 2는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뒷 영어보다는 요 장표를 급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장표는 뭐냐면 매출입니다. 이거 시장 점유율 보시면 2018년 캘린더 이어 왼쪽이 2018년이고 캘린더 이어 2019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빨간색이 포트넷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8년에는 포트넷이 없었어요. 와, 미비했죠. 굉장히 시장에서 네. 미비했는데 네. 1년 만에 3위로 올라옵니다. 기타였는데. 그쵸. 기타였는데 3위로. 기타 밑에서도 이 바닥이 와.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급성장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주나 유럽은 SD-WAN이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국내는 조금 느리지만 지금 현재 이제 막 SD-WAN 하지만 미주는 땅덩어리 크니까 네. 이 전용사 MPLS 비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충분히 세이브하니까 많이 SD-WAN을 많이 프로젝트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윈 수주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네. 갑자기 이 정도 팡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올해 결과는 이제 곧 또 나오겠지만 지금 뭐 본사 얘기로는 이거보다 이제 1, 2, 3위,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같은 회도 벌써 2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마켓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트넷이 보안 영역뿐만 아니고 SD-WAN 영역에서도 탑3 안에 올라가는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는 뭐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포트넷을 아시는 분들은 포트넷이 뭐가 강점인지 좀 많이 잘 아세요. 이게 SD-WAN을 위한 포트넷의 이제 시큐리티 포트폴리오인데 핵심 구성 요소들이죠. 아까 가트너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코어, 네. 그다음에 옵셔널 기능들인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주문형 반도체 직접 제작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칩 왼쪽 하단에 보이는 네, 제일 밑에 이런 칩들이 하드웨어 장비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격을 낮추면서도 고성능 나오게 하는 비결이 여기서 이제 시크릿 소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D-WAN 가속 칩 전용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는 것도 이제 가트너가 세 번째로 이제 인정을 해준 포트넷의 강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포트넷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가 또 있나요? 이런 벤더 한 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C나 뭐 J사, 라우터 회사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보안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보안 회사 중에 거의 CPU나
이런 A직 칩이 아니고 네. FPGA 다른 네, 칩을 네. 씁니다. 종류가 다른 걸 써요. 네, 네. 그래서 A직과 FPGA는 네. 또 그 반도체만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A직 가지고 승부를 많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네. 포티넷이고 네. 다른 FPGA나 다른 칩 가지고 하는 데는 다른 벤더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예. 요건 SD-WAN 이제 가트너 리포트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프로젝트 할 때 네. 이런 구성 요소를 대부분 이제 검토나 디플로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잠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설명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D-WAN을 검토하실 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을 잘 인지하시면 그쵸. 되겠네요.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은 지사사무소, 네. 오른쪽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IDC,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멀티클라우드 IaaS, 네. 그다음에 하단은 클라우드 사스 어플리케이션 쓸 경우에 이제 케이스고요. 음. 가운데는 이제 언더레이 아까 말씀드린 언더레이 미디어들입니다. 전용선 MPLS, 네. 뭐 DSL 초고속 인터넷 그런 사업자들을 여러 군데 쓰실 때 네. 빨간색 있는 부분들이 이제 SD-WAN에 새로 추가되는 이제 컴포넌트들입니다. 기존 현존 인프라에서 네. 이런 빨간색 부분 결국 SD-WAN 장비. 그다음에 저 상단 오른쪽 상단 12시 방향 쪽에 보이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요거를 디플로이 했을 때 네. 오버레이를 이제 컨트롤 해주는 이제 기능들이 가장 필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SD-WAN 장비는 아까 이제 엣지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인지나 스티어링이나 언더레이 미디어 장애 감지 그다음에 오버레이의 옵티마이제이션, 네. 보안 이런 기능들을 같이 해주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를 쓰실 경우에도 SD-WAN 인스턴스가 클라우드에 떠 있어야 돼요. 구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멀티클라우드 사업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AWS나 Azure, 구글, 오라클 이런 분들이 네. 이 SD-WAN 장비를 안 놓더라도 네. 요 SD-WAN 어댑터 커넥터를 해주는 그 인스턴스 서비스가 요즘에 디플로이가 다 나왔어요. 릴리즈가 다 됐어요. 그래서 네. AWS에서 그 마켓플레이스 가시면 네. SD-WAN을 쓰실 겁니까? 그러면 네. 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네. 서비스. 그걸 커넥트만 해주셔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도 굳이 특정 벤더 거 SD-WAN 장비 안 쓰셔도 구현하는 방법이 이미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포티넷 기술로 만들어진 SD-WAN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죠. 예, 그렇죠. 저희 거 쓰셔도 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거에. 제공하는 거를 쓰셔도 되고. 옵션입니다. 옵션.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부분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성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네. 기능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이제 SD-WAN 솔루션들을 경험을 해보실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진짜 저렇게 될까 뭐 이런 걸 보시고 싶으실 때는 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CBC 저희가 포티넷 코리아 사무소에 네. 고객 솔루션 체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와주시면 물론 스케줄링을 좀 미리 해주시는 해야겠죠. 전제에 와주시면 네. 오늘 말씀드린 SD-WAN이 어떻게 이제 구축이 되고 구성이 되고 이렇구나라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방문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코로나 지금 하고 때문에? 계십니다. 아, 그래요? 대신 인원이 적죠. 2분, 아. 3분, 4분 인원 제한은 있고요. 방역 수칙은 잘 이렇게 좀 하고 준수하면서 있습니다. 해주시고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포티넷이 사실 많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입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뭐 시장 상황이나 비즈니스도 저희 뭐 지사님이 잘 음. 이끌어 주셔서 네, 네.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포티넷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단순 조그만 요만한 UTM 장비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시대도 네. 바뀌고 포티넷이 지금 이름도 많이 브랜드 어웨너스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봐주시면 좋게 솔루션 입장에서요.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